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 깊은 상월자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 없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며 살았는데 인심이 후하여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물 한 바가지 밥 한 덩이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을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메우곤 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언제부터인가 칠성이라 불리는 늙은 거지 하나가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아빠진 벗을 입고 머리는 하얗게 센 노인이었는데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칠성 노인은 여느 거지들과는 조금 다른 데가 있었는데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밥을 빌 때도 결코 비굴하게 구는 법이 없었고 사람들이 먹다 남은 밥을 주어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할 뿐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어서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힘이 있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낯설어하며 경계했지만 해가 가고 달이 가면서 점차 그를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아이들은 그를 칠성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르곤 했습니다. 칠성 노인에게는 목숨보다 더 아끼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입구가 이리저리 깨지고 금이 간 낡은 사발 하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거무튀튀하고 볼품없는 흙 묻은 그릇이었지만 노인은 잠을 잘 때나 길을 걸을 때나 한시도 그 사발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빌러 갈 때도 반드시 그 사발을 내밀었고 가을 깨서 물을 마실 때도 손으로 떠마시는 법 없이 꼭 그 사발에 물을 담아 마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가 다 빠지고 꼬질꼬질한 그릇을 왜 그리 애지중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인은 누가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틈만 나면 옷소매로 사발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어떤 날은 사발을 품에 안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사발에 대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귀한 자식을 어루만지는 어미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상여집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서 그 낡은 사발을 꺼내 들었는데 사발의 표면은 세월의 때가 묻어 거칠었지만 노인의 손길이 닿은 부분만은 반질반질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헝겊 조각을 꺼내어 사발의 안쪽과 바깥쪽을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입구 쪽에 손가락 한마디만큼 떨어져 나간 자국이 흉하게 드러나 있었지만 노인의 눈에는 그 상처마저도 사랑스러운 듯 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개구쟁이 녀석들이 노인을 보고 할아버지 그 깨진 그릇 갖다 버리고 새 거 하나 얻으세요. 우리 집 개밥 그릇보다도 못하네 하고 놀려댔지만 노인은 그저 허허 웃으며 이 녀석들아, 이 그릇이 너희들보다 나를 더 오랫동안 지켜주었단다 하고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발에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노인이 사발을 닦을 때마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들었고 먼 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그리움과 회한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김장 배추를 절이며 수다를 떨 때도 칠성 노인의 사발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안주거리였습니다. 아니 그 노인네는
무슨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그 깨진 그릇을 끼고 산다니까. 글쎄 말이야. 지난번에 내가 밥 좀 많이 담아주려고 큰 바가지를 내밀었더니 굳이 그 작은 사발에 받아가더라고. 혹시 미친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젊었을 때 헤어진 정인이라도 생각나서 그러는 걸까? 아낙네들의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정작 노인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누구에게도 사발에 얽힌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발을 닦으며 때가 오기를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자 칠성 노인의 생활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얇은 벗 한 벌로는 살을 파고드는 추위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지만 그는 춥다고 몸을 웅크리는 대신 사발을 가슴에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천으로 사발을 들여는 듯 아니면 사발의 온기로 자신의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는 듯 그와 사발은 한 몸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 훈장님이 밤늦게 책을 읽다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상여집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일린 훈장님이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칠성 노인이 달빛 아래서 사발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볼품없던 사발에서 은은하고 신비로운 푸른 빛이 감도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훈장님은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노인의 굽은 등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사발을 통해 세상을 보았습니다. 사발에 빗물이 고이면 그 물에 비친 하늘을 보았고 밥이 담기면 그 밥 아래서 농부들의 땀방울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사발은 단순한 밥그릇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을 담는 그릇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발에 깨진 틈으로 바람이 드나드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 노인은 그 소리를 벗삼아 외로운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그저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사발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했지만 노인에게는 그 사발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가 사발을 어루만질 때의 손길은 장인이 최고의 예술품을 다룰 때보다 더 섬세했고 그의 눈빛은 성자가 경전을 읽을 때보다 더 경건했습니다. 비록 몸은 비천한 거지 신세였으나 그 사발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왕후장상 부럽지 않은 기품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마을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지만 칠성 노인은 여전히 아침이면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그의 인사는 따뜻했고 사람들은 꽁꽁 얼어붙은 밥 한 덩이를 내어주면서도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차갑게 식은 밥을 그 깨진 사발에 담아 소중하게 받아들고는 처마 밑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사발에 담긴 밥은 비록 초라했지만 노인이 숟가락을 뜰 때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사발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발이 밥을 품어 안고 노인에게 따스한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은 뒤 다시 헝겊을 꺼내 사발을 깨끗이 닦아 품에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에는 칠성 노인을 유난히 챙기는 덕이네라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덕이네는 마음씨가 곱고 정이 많아 노인이 밥을 얻으러 오면 언제나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더 챙겨주려 했습니다. 하루는 덕이네가 갓 지은 뜨끈한 시래기 국을 한 국자 퍼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그릇은 이제 그만 버리시고 제가 안 쓰는 국그릇 하나 드릴 테니 그걸 쓰세요. 깨진 그릇에 밥을 먹으면 복 나간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그러자 칠성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유, 댁의 마음은 참으로 고맙습니다만 이놈은 제게 복덩입니다. 겉모습이 못났다고 해서 그 쓰임새까지 못난 것은 아니지요.
이놈 덕분에 제가 여태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인의 대답에 덕이네는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혀를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이 사발을 그토록 아끼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발은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라 그의 감은 대대로 내려오던 약속이자 지켜야 할 신의 신이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옛날 그의 조상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임금님으로부터 이 사발을 받아들고 피난길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가문은 몰락하고 자신은 거지가 되어 떠돌고 있지만 조상의 유언과 사발에 담긴 정신만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 사발의 진정한 주인을 만나거나 세상이 이 사발의 가치를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깨진 주둥이는 험난했던 세월의 흔적이었고 검게 그을린 표면은 고단한 삶의 훈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칠성 노인은 마을 뒷산에 올라 장작을 줍고 있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니 상여집 바닥에 깔 지푸라기와 불을 피울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게도 없이 앙상한 등 위로 나뭇가지를 한 짐 지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비탈길을 구르고 말았습니다. 몸이 굴러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의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품속의 사발만은 다치게 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탈 아래 낙엽더미 속에 처박힌 노인은 한참을 끙끙대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가장 먼저 품속으로 손을 넣어 사발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사발은 멀쩡했습니다.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흙투성이가 된 사발을 꺼내어 자신의 볼에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주인을 잘못 만나. 네가 고생이 많구나. 그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나무꾼 돌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참말로 별난 노인네야. 자기 몸 부서지는 건 생각 안 하고 그깟 깨진 그릇이 뭐라고. 돌쇠가 보기에 칠성 노인의 행동은 도를 넘어선 집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쇠도 노인을 미워할 수는 없어서 부축하여 마을까지 내려다 주었습니다. 마을 정제 도착한 칠성 노인은 돌쇠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여전히 사발이 든 가슴팍을 꼭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랑방에서는 노인의 기이한 행동이 또다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혹시 그 사발 안에 금은 보화라도 숨겨둔 게 아니냐며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이 사실에 가까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자고 하는 소리였지만 말에는 씨가 있는 법이라 이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마을 밖으로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겨울밤이 길어지고 칠성 노인은 상여집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작게 피워놓은 모닥불 불빛에 사발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불빛을 받은 사발은 낮에 볼 때와는 또 다른 깊이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은 흙 속에 숨겨진 푸르스름한 기운이 불꽃을 따라 일렁이는 듯했습니다. 노인은 사발에 깨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는 오랜 세월 노인의 손길에 닳고 달아 둥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사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잡구나. 머지않아 밝은 세상 구경을 시켜주마. 그때까지는 이 못난 늙은이 품속이 내 집이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노인의 사발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물건에 대한 애착을 넘어선 일종의 종교적 신념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사발을 닦으면서 마음의 때를 씻어냈고 사발을 지키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다 깨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시원찮을 물건이었지만
노인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이 사발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불쌍한 거지, 노인으로만 생각했지만 칠성 노인의 내면에는 그 누구보다 고귀하고 단단한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 깨진 사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사발은 노인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칠성 노인과 깨진 사발은 한겨울 추위를 서로에게 의지하며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가 특이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할 뿐, 그 사발이 앞으로 이 조용한 마을에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 덮인 상골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은 계속되었고, 칠성 노인의 사발 닦는 소리만이 사각사각 밤 공기를 가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손님이 찾아오면서 조용하던 마을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장사로 큰 돈을 벌었다는 거상이 귀한 약재를 구한답시고 이 상월 마을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칠성 노인과 그의 사발, 그리고 마을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칠성 노인은 끝까지 자신의 보물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고요하던 상월 마을에 낯선 말발굽 소리와 요란한 가마꾼들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상인 박대인이 귀한 약초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이 외진 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휘감고 거만한 표정으로 가마에서 내린 박대인은 마을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척하며 날카로운 눈매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매처럼 번들거렸고, 뒤따르는 하인들은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 사람들을 밀치고 다녔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박대인의 화려한 행체 기가 죽어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할 뿐 감히 말을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박대인은 촌장에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시선은 끊임없이 마을 구석구석을 훑으며 돈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박대인은 단순히 약재만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전설처럼 내려오는 희귀한 골동품들을 수집하여 막대한 부를 쌓은 인물로 물건을 보는 안목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 앞 평상에 앉아 촌장이 나온 막걸리를 한 잔 들이키면서도 쉼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생김새와 그들이 지닌 물건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칠성 노인이 그 깨진 사발에 물을 담아 마시는 모습이 박대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거지 노인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으나 햇살이 사발의 젖은 표면에 다 반사되는 순간 박대인의 눈썹이 꿈틀하며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사발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고 쥐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칠성 노인은 낯선 외지인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여느 때처럼 사발을 소중히 닫고 있었습니다. 박대인은 느릿한 걸음으로 노인에게 다가가 그림자를 들이우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날이 참으로 좋은데 그 그릇은 뭐하러 그리 열심히 닦고 계시오. 칠성 노인은 고개를 들어 박대인을 쳐다보았지만 전혀 위축되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제 밥그릇이라 닦을 뿐입니다. 나리가 보시기에는 하찮은 것이겠지만 제게는 귀한 것입니다. 박대인은 노인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사발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어디 구경이나 좀 합시다. 흙투성이 그릇에 무슨 귀한 것이라도 묻어있나 보지. 그러나 칠성 노인은 재빨리 사발을 품속으로 감추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대인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변했지만 그는 곧바로 넉살 좋은 웃음을 지으며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허허 노인장, 그리 경계할 것 없어. 내보니 그 사발은 이가 다 빠지고 낡아서 밥 먹기도 불편해 보이는데 내가 가진 새 녹그릇과 바꾸는 게 어떻소 덤으로 이 엽전이랑 쌀 한 가마니도 주겠소. 마을 사람들이라면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제안이었지만 칠성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이 사발은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사발은 제 곁에 있을 겁니다. 노인의 완강한 거절에 박대인의 자존심에 금이 갔지만 그는 오히려 그 사발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일확천금을 마다하고 지키려는 물건이라면 그것은 분명 세상을 놀라게 할 보물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박대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칠성 노인을 회유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시켜 비단옷 한 벌을 가져오게 하여 노인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이 옷 한 벌이면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어. 그깟 깨진 사발 하나가 당신 몸보다 중요하단 말이오. 고집 그만 부리고 내 말 들으시오. 내가 노인장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오. 그러나 칠성 노인은 비단옷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나으리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더 이상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노인은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여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겨진 박대인은 모욕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쥐며 노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사발을 빼앗을 사악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유일한 주막에서는 박대인이 마을 장정들을 모아놓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는 최고급 술과 안주를 아낌없이 내놓으며 사람들의 환심을 샀고 술기운이 오르자 슬그머니 칠성 노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 아까 그 거지 노인 말일세. 어쩌면 그리도 뻔뻔한지 모르겠네.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귀를 기울이자 박대인은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들은 바로는 얼마 전 대궐의 보물 창고가 털렸다는 소문이 돌았네. 그런데 그 노인이 들고 있는 사발이 그 도둑맞은 물건과 아주 흡사하게 생겼지 뭔가.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에이 설마요. 칠성 어르신은 법 없이도 살 분입니다. 몇몇 사람이 반박했지만 박대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겉만 보고 사람을 어찌 알겠나. 그 노인이 어디서 왔는지 과거에 뭘 하던 사람인지 자네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박대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대인은 그 틈을 타 쐐기를 박았습니다. 생각해보게. 거지가 왜 밥이나 빌어먹을 그릇을 목숨처럼 아끼겠나. 훔친 물건이니 남에게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게지. 만약 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도둑을 숨겨준 이 마을 전체가 경을 칠 수도 있네. 관아와 경을 친다는 말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칠성 노인에 대한 신뢰가 낯선 외지인의 새치혀 놀림에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마을의 공기는 어제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칠성 노인이 나타나자 쑥덕거리며 자리를 피했고 아이들은 노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성 노인은 여느 때처럼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굳게 닫힌 대문뿐이었습니다. 도둑이라며 세상에 어쩐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우리 집에 와서 밥 얻어갈 때마다 숟가락 하나 없어지지 않았나 잘 살펴봐야겠어.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들킬까봐 작게 하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 노인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칠성 노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사발을 품에 꼭 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대인은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스스로 노인을 고립시키게 만든 뒤 견디다 못한 노인이 제 발로 사발을 받치게 하거나 쫓겨나게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마을 곳곳에 헛소문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 노인이 밤마다 사발에다가 이상한 주문을 외운다더라. 그 사발을 가진 자는 재앙을 부른다더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이미 의심의 안경을 쓴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심지어 평소 노인을 잘 따르던 돌쇠조차 멀리서 노인을 발견하고는 슬그머니 다른 길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칠성 노인에게 마을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가시방석 같은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밥 한 덩이 얻기 힘들어진 칠성 노인은 며칠째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상여집 구석에 처박혀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깨진 사발 하나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그를 서글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사발을 더욱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발을 뺏긴다면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을 뿐더러 자신의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어루만지며 이 시련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누군가가 상여집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칠성 노인이 놀라 몸을 일으키자 문이 열리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삼봉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주위의 눈을 피해 몰래 가져온 주먹밥 2덩이와 물병을 노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쯧쯧쯧 꼴이 이게 뭔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다 되었네.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칠성 노인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주먹밥을 베어 물었고 할머니는 그런 노인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으로 박대인의 얄팍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노인이 허기를 좀 채우자 사발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복의 칠성 양반, 자네가 그 그릇을 아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 저 한양에서 온 장사치놈 눈빛이 심상치 않더구만. 아주 독이 바짝 오른 독사 같아.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놈이 마을 사람들을 꼬드겨 자네를 몰아내려 하고 있어. 내 듣자 하니 오늘 밤에는 왈패들을 불러 무슨 짓을 꾸민다는 소문도 있네. 이 마을을 잠시 떠나 있든지 아니면 저 사발을 어디 깊은 곳에 묻어두든지 하게. 자네 목숨이 위태로워 보여서 하는 말이야. 칠성 노인은 밥을 씹던 입을 멈추고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도망친다면 저는 정말로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발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제 집안에 혼이 담긴 물건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고집을 누가 꺾겠나. 하지만 명심하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저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게야. 오늘 밤은 특히 조심하게. 내 집 뒷방 문을 열어둘 테니 정급하면 그리로 오게나. 할머니는 노인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삼봉 할머니가 돌아가고 난 뒤 칠성 노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할머니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밖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발소리와 웅성거림이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대인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돈으로 매수한 불량배들을 동원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탐욕이라는 먹구름이 드리워지자 인심은 흉흉해지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칠성 노인은 사발을 품속 깊이 넣고 끈으로 옷을 단단히 여맸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들이닥친다면 내 살을 내어주더라도 이 사발만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 시각 박대인은 숙소에서 수하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끝내야 한다. 그 늙은이가 눈치채고 도망치기 전에 사발을 가져와. 반항하거든 다리가 부러지든 팔이 부러지든 상관없으니 뺏기만 해.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노인이 훔친 물건을 들고 도망치려다 다친 것이라고 둘러대면 그만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양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 사발이 고려 청자의 비색을 품은 부르는 게 값진 전설 속의 보물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깟 거지 노인 하나 희생시키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에게는 사람의 목숨보다 물건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더니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다가올 불길한 일을 예감한 듯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달빛마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벅저벅 진흙을 밟는 소리가 점점 상여집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호흡을 가다듬고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품속의 사발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사발이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자신과 가문의 명예, 그리고 지켜야 할 약속 그 자체였기에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횃불을 든 그림자들이 어른거렸고 험상궂은 사내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저 다 쓰러져가는 집이야. 쥐새끼처럼 숨어있겠지. 박대인의 하인들과 돈을 받은 왈패들이 상여집을 포위해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려움에 떨며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노인이 겪어야 할 고초를 알면서도 권력과 돈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가 부끄러웠지만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삼봉 할머니만이 안타까운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며 천둥이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이자 상여집 문 앞에 선 사내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문이 덜컹거리고 칠성 노인의 심장 박동 소리도 빨라졌습니다. 그는 사발에게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제 곧 들이닥칠 폭풍우 앞에서 칠성 노인은 홀로 거대한 탐욕과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노인은 이 무자비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사발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발 속에 감춰진 진실은 언제쯤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이야기의 긴장감은 폭우처럼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세월 거리를 떠돌며 겪었던 수많은 멸시와 고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사발을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사발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선조들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나와 안 나오면 불을 질러버리겠다 라는 고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밤 칠성 노인과 깨진 사발의 운명을 건 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고 번개가 밤하늘을 찢어 놓을 듯 번쩍이던 그 시각 칠성 노인이 머물던 상여집 문짝이 쾅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비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것은 박대인이 보낸 왈패들이었는데 그들은 흙탕물이 튀는 신발을 신고 거침없이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칠성 노인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사발을 품속 깊이 감쌌지만 사내들의 거친 손길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을 것이지. 사내 하나가 노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자 노인의 몸이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노인의 두 팔은 갈비뼈가 부러질 듯 세게 사발을 껴안고 있어 장정들이 억지로 떼어내려 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왈패들은 노인의 끈질긴 저항에 당황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칠성 노인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흘리면서도 비명은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사발을 저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넘겨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노인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짓밟으려던 찰나 하늘에서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바로 앞 고목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눈을 멀게 할 듯한 섬광과 엄청난 소리에 놀란 왈패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고 그 순간 칠성 노인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열린 문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쏟아지는 폭우가 노인의 몸을 적셨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마을 지리에 훤한 칠성 노인은 발바닥의 감각만으로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뒤에서 잡아라, 저 늙은이 잡아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미끄러운 지늘길을 기어가다시피 하며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시덤불이 살을 찢고 돌부리가 발을 찔렀지만 품속의 사발이 무사하다는 안도감의 고통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왈패들은 낯선 상일과 쏟아지는 비 때문에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노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칠성 노인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고 산 중턱에 있는 오래된 선앙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앙당은 마을 사람들이 당제를 지낼 때나 찾는 곳이라 평소에는 인적 없이 버려져 있어 몸을 숨기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칠성 노인은 젖은 몸을 떨며 당집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사발을 먼저 꺼내 확인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번개가 칠 때마다 사발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사발은 어디 한 군데 다친 곳 없이 멀쩡했습니다.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빗물에 젖은 옷자락으로 사발에 묻은 진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붕기와가 깨진 틈으로 빗물이 똑똑 떨어져 사발 안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 노인은 그 빗물을 이용하여 사발을 씻어냈는데 겉을 덮고 있던 시커먼 때와 흙이 씻겨 내려가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그동안 흙 속에 감춰져 있던 사발의 진짜 색깔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칙칙한 검은색이 아니었습니다. 비갠 뒤의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투명한 푸른빛 바로 고려 청자의 신비로운 비색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사발을 문질렀고 그럴수록 사발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 은은한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 빠진 사발이라고 비웃던 그 깨진 주둥이 부분도 사실은 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빗물에 씻긴 그 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금으로 정교하게 떼운 흔적이었습니다. 깨진 상처를 감추기 위해 덧바른 것이 아니라 마치 용이 승천하다가 남긴 구름 무늬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그릇의 가치를 알아본 옛 장인이 혼을 담아 되살려낸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칠성 노인은 손가락으로 그 금빛 선을 따라가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흉물이라 여겼던 것이 실은 가장 귀한 흔적이었음을 세상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발의 안쪽 바닥에는 더욱 놀라운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흙탕물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는 구름 사이를 노니는 두 마리의 학과 활짝 핀 국화꽃이 상감기법으로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물이 담기자 학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물결을 따라 춤을 추었고 국화꽃은 은은한 향기를 피워 올리는 듯 했습니다. 칠성 노인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네가 본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자신이 평생을 거렁뱅이로 살면서도 품어왔던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발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나라의 정기와 예술혼이 집약된 국보급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칠성아, 이 그릇은 겉보기엔 초라해 보여도 담는 것에 따라 그 빛이 달라진단다. 욕심을 담으면 탁해지고 맑은 마음을 담으면 빛이 되지. 언젠가 세상이 혼탁해질 때 이 그릇의 맑은 빛으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야 한다.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이제야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박대인의 탐욕이 극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이 사발이 세상에 나와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야 할 때라는 것을 노인은 직감했습니다. 사발은 마치 노인의 결심을 응원하듯 푸른 빛을 더욱 영롱하게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폭풍우는 잦아들 줄 모르고 계속되었지만 선앙당 안의 칠성 노인은 더 이상 춥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사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발을 무릎 앞에 정갈하게 놓고 단정히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지난밤 왈패들에게 쫓기던 비굴한 거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천하의 보물을 지키는 수호신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이 되면 스스로 마을로 내려가 박대인과 맞서리라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사발의 진가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의가 그의 눈빛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왈패들을 놓치고 빈손으로 돌아온 하인들을 본 박대인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 늙은 거지 하나를 못 잡아서 이 난리란 말이냐.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술상을 뒤엎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도끼로 시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어떻게든 날이 밝는 대로 칠성 노인을 찾아내어 요절을 내고야 말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촌장과 유지들을 불러 모아 칠성 노인이 도둑질한 물건을 들고 도주했으니 당장 수색대를 조직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박대인의 기세에 눌린 마을 사람들은 억지 춘향으로 횃불을 들고 빗속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구심 속에서 밤새 마을 주변을 뒤졌습니다. 정말 칠성 할아버지가 도둑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박대인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야. 사람들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칠성 영감과 그 물건이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빗줄기를 타고 하늘에 닿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칠성 노인과 사발 하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씻긴 산천은 더욱 푸르고 싱그러웠으며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선앙당 문을 열고 나온 칠성 노인은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옷은 여전히 남루하고 젖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비장함과 함께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품속의 사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곧 저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가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선앙당 앞 작은 샘물에서 물을 길어 사발에 가득 채웠습니다. 맑은 샘물이 담기자 사발 바닥에 학들이 살아서 날아오르는 듯 했고 사발 전체가 은은한 옥색으로 빛났습니다. 자, 가자꾸나. 세상 구경을 시켜주마. 노인은 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왕의 어명을 받고 행차하는 사신처럼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젖은 낙엽을 밟는 그의 발자국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우며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간밤의 소동으로 잠을 설친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박대인이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호통을 치고 있었고 그 앞에는 촌장과 마을 장정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단 말이냐. 이 쥐새끼 같은 놈이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박대인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질 때 안개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사람은 바로 칠성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사발에서 기이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구부정한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칠성 노인은 박대인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박대인은 노인이 제 발로 나타나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호라, 이제야 제 발로 기어 나오는구나. 이 도둑놈아, 어서 그 사발을 이리 내놓아라. 박대인이 손을 뻗으며 다가오자 칠성 노인은 멈춰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물러서시오. 이 그릇은 탐욕스러운 자가 함부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오. 노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박대인은 순간 멈칫했으나 곧바로 왈패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 미친 늙은이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묶고 사발을 뺏어라.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려 하자 마을 사람들이 비명과 함께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때 칠성 노인이 사발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사발을 정통으로 비추자 사발에서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빛이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왈패들의 눈을 부시게 하여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보쇼,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훔친 물건이오. 이것은 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흙 묻은 껍질 속에 숨겨져 있던 우리 민족의 혼이오. 칠성 노인의 외침과 함께 사발의 빛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단순한 햇빛 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발 자체가 머금고 있던 천년의 빛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신비로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깨진 줄 알았던 틈새의 금빛 수선 자국은 햇살을 받아 황금용처럼 빛났고 사발의 표면은 마치 살아있는 옥처럼 영롱했습니다. 박대인조차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 앞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골동품을 봐왔지만 이런 기운을 내뿜는 물건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더욱 끌어올랐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칠성 노인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사발을 통해 박대인의 추악한 욕망을 비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저 사발의 푸른 빛 속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습니다. 칠성 노인과 박대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 이 숨막히는 대치 속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가? 사발의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치 하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칠성 노인은 이제 사발에 담긴 물을 통해 마지막 증명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이 박대인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탐욕의 불길이 이 마을을 삼킬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발 안에 물이 찰랑거리며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칠성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을 사람들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두들 가까이 와서 보시오. 이 그릇이 진정 무엇을 품고 있는지 똑똑히 보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홀린 듯 한 발자국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사발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칠성 노인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주춤주춤 노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침 햇살을 머금은 사발은 그저 낡은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깨진 줄로만 알았던 그릇의 가장자리는 황금빛으로 정교하게 이어져 있었고, 그 금빛선은 마치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오는 용의 비늘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발 안쪽에 담긴 맑은 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바닥에 새겨진 학과 국화 문양을 입체적으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학들은 날갯짓을 하며 비상하는 듯했고, 국화꽃은 만개하여 향기를 뿜어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으며 그동안 이토록 아름다운 물건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무지함을 탓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사발의 표면은 빗물에 씻겨 본래의 색을 되찾아 비추색보다 더 깊고 푸른 신비로운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흉내 낼 수 없는 오직 불과 흙과 바람이 긴 세월을 견디며 만들어낸 자연의 색이었습니다. 칠성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쳐들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금간 자국을 보시오. 사람들은 이것을 흉터라 하여 버리라 했지만 이것은 상처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흔적입니다. 깨지고 부서진 것을 귀하게 여겨 금으로 다시 붙였으니 이는 온전한 것보다 더 귀한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노인의 말은 단순히 그릇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살아온 자기 자신과 마을 사람들의 인생을 위로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마을 안악들은 노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노인을 구박했던 지난 날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 역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몰라 뵀습니다. 그런 귀한 보물인 줄도 모르고 개밥그릇 취급을 했으니. 돌쇠의 사과에 칠성 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진흙 속에 묻혀 있었으니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지. 이제라도 알아주었으니 고맙네. 노인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에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훈훈한 분위기를 견딜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노인에게로 기울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 무식한 촌놈들아, 저 늙은이의 요사스러운 말장난에 속지 마라. 박대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사발은 분명 훔친 물건이다.
저런 귀한 물건이 거짓골을 한 노인의 수중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필시 대궐이나 양반집에서 훔쳐 달아난 것이 분명하다. 그는 억지 논리를 펴며 노인을 도둑으로 몰아갔지만 이미 사발의 영롱한 빛과 노인의 기품을 본 사람들의 귀에는 그저 악다구니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대인은 말이 통하지 않자 무력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왈패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당장 저 늙은이를 끌어내고 사발을 뺏어라 반항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도 좋다.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자 험상궂은 왈패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칠성 노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살기 어린 눈빛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칠성 노인은 사발을 가슴에 품고 의연하게 서 있었지만 몽둥이가 날아들면 피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노인의 앞을 막아서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매엄쳐라.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돌쇠가 지게작대기를 들고 칠성 노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 마을 어르신이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평소 순박하기만 했던 돌쇠가 도끼 눈을 뜨고 대들자 왈패들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삼봉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섰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행패냐. 할머니의 호통에 용기를 얻은 마을 청년들과 안악들도 하나둘씩 칠성 노인의 주위로 모여들어 인간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 건드리지 마요. 아이들까지 고사리 같은 손에 돌멩이를 쥐고 합세했습니다. 박대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오합지졸이라 여겼던 촌놈들이 똘똘 뭉쳐 대항하자 당황스러웠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놈들이 단체로 미쳤구나. 관아의 포조를 사칭해서라도 죄를 물을 것이다. 싹 다 잡아들여 그가 다시 고함을 치며 왈패들을 재촉하려는 찰나 마을 회관 뒤쪽에서 헛기침 소리와 함께 근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어 아침부터 참으로 소란스럽구려. 이 평화로운 마을에 무슨 난리인가.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자 하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한 선비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마을 촌장의 집에 머물며 요양을 하던 김대감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김대감은 평소 조용히 책만 읽으며 두문불출하던 터라 마을 사람들도 그의 정체를 자세히는 몰랐으나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학식으로 보아 예사로운 분이 아님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걸어와 칠성 노인과 박대인 사이에 섰습니다. 그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장내를 일순간에 잠재우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박대인은 갑자기 나타난 양반의 기세에 눌려 흠칫 놀랐으나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시오. 김대감은 박대인의 말을 무시한 채 칠성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그 사발을 잠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칠성 노인은 김대감의 맑은 눈빛을 보고는 순순히 사발을 내어주었습니다. 김대감은 사발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고는 요리조리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사발의 굽부분을 손가락으로 쓸어보기도 하고 햇빛에 비추어 유약의 흐름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김대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사발을 다시 칠성 노인에게 돌려주며 박대인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복의 장사치 양반, 자네는 눈을 뜨고도 까막눈이나 다름없구먼. 이 그릇이 어떤 물건인지 정말 모른단 말인가. 박대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도둑맞은 고려 청자가 아니오. 딱 봐도 훔친 물건인데 뭘 그리 뜸을 들이시오. 김대감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주었습니다. 틀렸네. 이 사발은 도둑맞은 물건이 아니라
진관이라 불리는 국보급 보물일세. 그리고 이 바닥의 굽을 보게나. 김대감은 사발의 밑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희미하게 새겨진 낙관은 30년 전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충신에게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물건임을 증명하는 것일세. 그 충신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몰락할 때 가솔 중 한 명이 목숨을 걸고 이 그릇을 가지고 탈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네만 그 후손이 이곳에 있을 줄이야. 김대감의 설명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렁뱅이인 줄만 알았던 칠성 노인이 사실은 충신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칠성 노인은 김대감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제 미천한 신분을 감추고 조상의 유물만이라도 지키고자 하였으나 이제야 그 뜻을 알아주는 분을 만났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감격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소. 그 오랜 세월 이 귀한 것을 지켜내느라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으셨을지 짐작이 가오. 그대의 올곧은 마음이 금이 간 그릇을 황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었소. 상황이 반전되자 박대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훔친 물건이라고 우겨서 뺏으려 했는데 오히려 임금이 하사한 물건임이 밝혀지고 노인의 신분까지 드러났으니 더 이상 억지를 부릴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게다가 김대감은 한양에서도 명망 높은 학자로 그의 말 한마디면 박대인의 장사길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박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감히 충신의 유물을 탐하고 선량한 백성을 괴롭히다니. 내 당장 관에 알려 너의 죄를 낱낱이 고하겠다. 내 놈이 가진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한들 하늘의 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이고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대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꼴이었습니다. 왈패들도 상황이 불리해지자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몽둥이를 버리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여보게들 같이 가. 박대인도 엉금엉금 기어서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듯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내달렸습니다. 그 꼴을 본 아이들이 얼레리 꼴레리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간대요 하며 놀려댔고 마을 사람들은 통쾌 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대인 일당이 사라지자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자 마을 전체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칠성 노인을 둘러싸고 그동안의 무례를 사과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촌장님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칠성 노인은 허허 웃으며 손을 내저 얹습니다. 다들 고개를 드시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앞에서는 약해지는 법이오. 내 그대들을 탓하지 않소. 오히려 나를 위해 나서주어 고맙소. 노인의 넓은 아량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김대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자, 흉한 것들이 물러갔으니 이제 마을의 기운을 다시 돋워야 하지 않겠소. 오늘 같은 날 잔치를 벌여 애군을 씻어내고 복을 부르는 것이 어떻겠소. 김대감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당장 준비합시다. 촌장의 지시에 따라 마을은 금세 잔치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솥을 걸었고 아낙네들은 집집마다 있는 재료들을 모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햅쌀을 씻어 밥을 짓고 묵은지를 꺼내 전을 부치고 뒷산에서 캔 나물을 무쳤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칠성 노인은 상석에 모셔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벗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의 무릎 앞에는 그 깨진 사발이 놓여 있었는데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모습이 마치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며 가며 사발을 한 번씩 들여다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봐도 신기하네. 흙 속에 저런 보물이 숨어 있었다니. 우리 칠성 할아버지 마음씨랑 꼭 닮았어. 겉은 투박해도 속은 보석이잖아. 덕인의 아주머니가 전을 붙이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올라 마을을 따뜻하게 두고 골목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 뚝딱뚝딱 도마질하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마을은 생기로 넘쳐났습니다. 칠성 노인은 이 모든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난밤의 차가운 비바람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발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조상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조상님, 드디어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사발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칠성 노인의 사발에는 맑은 물 대신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지은 하얀 쌀밥이 고봉으로 담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잔치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돋아난 새싹처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과 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이 긴 이야기의 끝을 맺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깔리자 마을은 낮 동안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깊고 그윽한 평온함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마치 칠성 노인의 사발처럼 오묘한 쪽빛으로 물들어가고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바람을 타고 구수한 냄새를 마을 구석구석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 넓게 펼쳐진 멍석 위에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온 음식들이 산의 진미 부럽지 않게 차려졌습니다. 갓 수확한 햅쌀로 지은 윤기 흐르는 하얀 쌀밥,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나물 무침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전, 그리고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잔치상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안도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칠성 노인은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권유로 잔치상의 가장 상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문간이나 헛간을 전전하며 찬밥덩이를 얻어먹던 그가 이제는 마을의 가장 귀한 어른으로 대접받게 된 것입니다. 노인은 여전히 낡은 벗을 입고 있었지만 깨끗하게 세수한 얼굴과 정돈된 머리칼 무엇보다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편안한 표정 덕분에 그 어느 양반보다도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그토록 아끼던 사발이 놓여 있었는데 저녁 등불의 은은한 불빛을 받아 낮과는 또 다른 깊이 있는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발은 마치 주인이 겪어온 고난의 세월을 위로하듯 그리고 이제 찾아온 평화를 축복하듯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칠성 노인의 곁에 앉아 술병을 기울이며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 귀한 보물은 마땅히 나라에 바쳐져 왕실의 보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제가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어르신의 가문이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대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칠성 노인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 노인은 사발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빙글에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말씀은 참으로 고맙습니다만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미 늙고 병든 몸 이제 와서 부귀영화를 누린들 무엇하겠습니까? 칠성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발이 보물이 아니라 저를 믿어주고 지켜준 이 마을 사람들이 더 큰 보물입니다. 이 그릇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따뜻한 밥 한 그릇 담아 배를 채우고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쓰임새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대궐의 깊은 창고 속에 갇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느니 이곳에서 사람들의 온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이 녀석에게도 더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노인의 욕심 없는 대답에 김대감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뭉클해져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음을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자 덕인의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쌀밥을 한 주걱 듬뿍 퍼서 칠성 노인의 사발에 담았습니다. 하얀 쌀밥이 푸른 비색의 사발에 담기자 그 색의 조화가 마치 하얀 구름이 푸른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칠성 노인은 두 손으로 따뜻한 사발을 감싸 쥐었습니다. 사발을 통해 전해오는 밥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가슴속까지 따스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밥의 온도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집의 온기였고 가족의 정이었습니다. 노인은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수록 달콤하고 구수한 밥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을 눈 녹듯이 씻어내려 주었습니다. 자, 다들 많이 드세요. 오늘은 우리 마을의 경사스러운 날이니까요. 촌장의 건배 제의에 마을 사람들은 막걸리 잔을 높이 들고 환호했습니다. 칠성 어르신 만수무강하세요. 우리 마을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네. 여기저기서 덕담이 오가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떡을 하나씩 입에 물고 마당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서로의 술잔을 채워주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칠성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술을 한 잔 올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그동안 철없이 굴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제가 아들처럼 손자처럼 모시겠습니다. 돌쇠의 진심 어린 사과에 노인은 술잔을 비우고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자네 같은 튼튼한 아들이 생겨서 내가 더 든든하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고 투명한 은하수가 마을 위로 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잔치의 흥겨움은 조금씩 가라앉고 대신 그 자리에 깊은 정적과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며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감상하거나 도란도란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칠성 노인도 사람들 틈에 섞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옛날에 호랑이가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고 어른들은 맞장구를 치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노인에게는 이 소박한 풍경이 그 어떤 천상의 낙원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김대감은 내일 아침 일찍 한양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칠성 노인에게 약조했습니다. 비록 어르신이 사양하셨지만 조정의 어르신의 공로와 이 사발의 존재는 보고하겠습니다. 대신 그 누구도 이 평화로운 마을을 어지럽히거나 어르신의 물건을 탐내지 못하도록 제가 단단히 조치를 취하여 놓겠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여생을 편안히 보내십시오. 칠성 노인은 김대감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로써 칠성 노인은 더 이상 도둑에 누명을 쓸 걱정도 사발을 뺏길 두려움도 없이 그저 마을의 일원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발 역시 쫓기는 신세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인 밥그릇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주인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잔치 자리가 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낙네들은 남은 음식을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 집집마다 들려보냈고 장정들은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또 봬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골목길로 사라졌고 이웃들도 어르신 편히 주무세요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칠성 노인은 상여집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 마련해준 빈집의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며칠 동안 뚝딱뚝딱 고쳐서 만든 작지만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방문을 열자 훈훈한 온기와 함께 깨끗한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과분한 행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칠성 노인은 호롱불 아래 앉아 다시 한번 사발을 꺼내보았습니다. 깨끗이 씻긴 사발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날카로운 긴장감 대신 부드러운 안도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발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먼저 가신 조상님들과 부모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님, 드디어 이 못난 칠성이가 제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이 사발도 저도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발 속의 물도 노인의 마음을 아는 듯 잔잔하게 일렁겼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가끔씩 들리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밤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칠성 노인은 이부자리에 누워 사발을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평생 품에 안고 자야만 안심이 되었던 사발이었지만 오늘 밤은 머리맡에 두고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파르르 떨리는 소리조차 정겹게 들렸습니다. 따뜻한 구들장의 열기가 등허리를 지지자 노곤함이 밀려오며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소미불을 목까지 끌어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이마시는 공기에서는 흙내음과 풀내음, 그리고 평화의 냄새가 났습니다. 마을의 모든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어둠이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낮 동안 있었던 소동도 박대인의 탐욕도 지난 세월의 고통도 모두 어둠 속에 묻히고 오직 평온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느티나무도 가지를 늘어뜨리고 휴식을 취하고 마을 앞을 흐르는 가을물 소리만이 또르르 또르르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 모든 이들에게 이제 걱정 말고 푹 주무세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 노인의 숨소리도 어느새 규칙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아마도 꿈속에서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 따뜻한 밥상에 둘러 앉아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깨진 사발은 달빛을 받아 홀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깨진 틈으로 스며든 것은 세상의 풍파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따뜻한 밥의 온기였습니다. 비천한 거지의 밥그릇에서 천하의 보물로, 그리고 다시 소박하지만 가장 귀한 나의 밥그릇으로 돌아온 사발. 그것은 제자리를 찾은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발도 칠성 노인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제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세상 어떤 보물도 바꿀 수 없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칠성 노인이 따뜻한 방에서 단잠을 자듯 당신도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들 시간입니다. 낡고 깨진 그릇도 귀한 보물이 되듯 당신의 고단했던 하루도 내일은 빛나는 보석 같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자장가라 생각하시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칠성 노인의 사발에 담긴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온기가 당신의 꿈속까지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